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 범죄를 다른 범죄와 같이 형사처벌로만 처리할 경우 가정의 평화와 안정보다는 도리어 가정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위험 때문에 가정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폭력 행위자의 교정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믿기지 않지만 갈릴레이 이전의 실험이라는 행위는 자연의 본질을 왜곡하여 대자연의 자백을 강요한다는 악질적인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논리만이 자연의 모습을 분명히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다음은 그 유명한 갈릴레이의 실험입니다. 그런데 갈릴레이는 실제로 피사의 사탑에서 실험하지 않고 무거울수록 더 빨리 떨어진다 는 가설을 사고 실험으로 증명했다. 어떻게 한 것일까? 무거운 쪽과 가벼운 쪽, 어느 쪽이 우선 떨어지는가?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대로 무거울수록 더 빨리 떨어진다고 가정합니다. 물체 A는 2kg, 물체 B는 1kg으로 합니다. 가정에 의해 A는 B보다 빠르게 떨어질 것입니다. 다음 이 두 개의 물체를 끈으로 묶어봅시다.
A는 B보다 빨리 떨어지므로 A에게 있어 B는 브레이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본래 A가 갖고 있던 속도보다 늦게 낙하해야 합니다. 따라서 B의 낙하 속도, A 플러스 B의 낙하 속도, A의 낙하 속도 순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물체 A 플러스 B의 무게는 3kg이므로 가정에 의하면 셋 중에서 가장 빨리 낙하해야 합니다. 이는 최초의 가설 무거울수록 더 빨리 떨어진다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생긴 모순입니다. 이것은 논리적 귀결이며 실제로 해보지 않아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뇌내 실험을 사고 실험이라 부릅니다. 갈릴레이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나무로 된 공과 떡갈나무로 된 공을 높은 곳에서 낙하시켜 그 늦고 빠름을 측정했습니다. 더욱이 납과 돌을 비교해 스스로 추론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통상 눈앞에서 일어나는 낙하 물체의 속도차는 공기의 저항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결론낸 것입니다. 갈릴레이가 근대 과학의 아버지로서 지금까지 존경받고 있는 것은 그 실적의 대부분이 실험이라는 행위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오의 학문적 관심은 처음부터 운동의 문제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의 최초의 저서는 케플러의 첫 저서와 비슷한 시기인 1590년대 초에 쓰여졌는데 운동에 관하여 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갈릴레오가 처음에는 임페투스 학파의 추종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페투스의 개념은 중세 말기에 형성된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학의 결함이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학의 기초는 모든 운동이 원인을 필요로 하며 물체는 그것을 움직여주는 작용이 있는 동안에만 움직인다는 원리였습니다. 이 원리는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 못지않게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황소가 수레를 끈다든가 노를 저어 배를 움직이는 등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현상들로부터 쉽게 얻어지는 상식적인 생각과 부합했습니다. 그러나 투사체의 경우에는 곤란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투사체가 일단 사람의 손을 떠난 뒤에도 계속해서 움직이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투사체가 통과해 가는 공간을 채우고 있는 매질이 그 원인의 역할을 맡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임페투스의 개념은 계속되는 운동의 원인을 매질로부터 투사체로 옮겨 놓았습니다. 일단 움직이기 시작한 물체는 일종의 비물질적 운동 원인인 임페투스를 얻게 되는데 이 임페투스가 계속해서 물체를 움직여 준다는 것입니다. 이 임페투스의 개념은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의 역학에 널리 받아들여졌고 젊은 시절의 갈릴레오도 이 학설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레오는 운동에 관하여에서 코페르니쿠스의 우주 구조가 제기했던 역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탑의 꼭대기에서 공을 떨어뜨리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코페르니쿠스 이론에 의하면 탑과 공은 다 같이 지구의 운동에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굉장한 속도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페투스 이론에 따르면 탑에서 놓여지는 순간 공은 동쪽 방향의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무거운 물체의 자연스러운 운동인 낙하 운동만을 할 것이므로 공이 지면에 떨어지는 위치는 탑보다 훨씬 서쪽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은 탑의 측면과 평행하게 똑바로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 경험으로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가 그 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수직 낙하의 문제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따르는 숱한 골치 아픈 문제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동설에 대한 이 같은 반론은 당시에 있어서는 결코 우스꽝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학체계에 의하면 지구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학체계의 형성이 요구되었습니다. 공의 낙하의 문제에 대해 갈릴레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공은 지구의 운동에 보조를 맞춰서 그 원초적인 영원한 운동에 불가피하게 참여하는데 그것은 지상계의 물체로서의 공의 본성에 의해서 가지게 된 것이며 영원히 가지게 있게 될 것이다.
공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을 막는 아무런 원인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이 떨어지는 동안 탑과 함께 그 운동을 계속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운동에 대해 잘못된 질문을 해왔던 셈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물체를 계속해서 운동하게 하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질문은 무엇이 물체의 운동을 중지시키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